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광진구 행복배달부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19 은빛대학 연합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천안시가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양산시의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의 누적 발행액이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주반딧불 사과의 수출 판로가 열려 베트남으로 진출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6일 광진구 행복배달부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광진구 행복배달부에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광진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광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광진구 행복배달부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진구 행복배달부는 광진구에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지난 2015년에 출간한 잘 지내시지요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담아야 되겠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책의 주인공인 광진구민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또한 전 의원의 책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의원 30여 명이 발걸음했습니다. 광진구의 행복배달부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말 국민들의 행복을 선사하는 행복배달부로 아마 발전하실 것으로 기대에 마지 않고요. 또 크게 함께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마다의 축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전 의원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우리 전혜숙 의원님은요, 저한테 고민을 배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 배달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그런 고민을 안겨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옆에 우리 전혜숙 의원님 계속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미라클 보이스 앙상블의 공연을 진행하는 등 광진구민들에게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제371회 국회 2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위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가 입법 논의 중인데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하루아침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걸 독재라고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자사고가 시행령으로 지정돼 시작됐기 때문에 일반고 전환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5년의 준비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위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최초 설립된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입시제도 위주로 편중된 고교 교육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자사고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고 일괄 전환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수학 소프트웨어인 알지오메스와 창의융합형과학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종로구와 조계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자리 나눔터 채용 박람회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일자리 나눔터 채용 박람회는 종로구와 조계사의 업무협약 기념 7주년을 맞아 열린 것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았습니다. 구인기업 11개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하고 직업훈련 상담, 취업지원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구직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사의 주지 지연 스님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일일 취업 상담사로 나서 구직자들의 고충을 듣고 취업 상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과 북의 예술단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제는 친숙한 북한 노래와 함께 어린이와 시니어 합창단의 열창 등이 어우러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다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연이 지난 31일 통일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와 통일교육원, 덕성여자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남한과 북한의 다양한 공연 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평양 아리랑 예술단은 우리 귀에 널리 알려진 북한 노래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을 비롯해 소해금 연주와 들장고춤, 마술무용 등을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덕성여대 댄스 동아리는 K-팝의 열정적인 안무를 선보였고 강북 구립시니어 합창단은 임진강과 진달래꽃을 열창하며 남북의 우애를 다졌습니다. 통일부의 어린이 기자 합창단은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상상 통일 이야기와 행복한 더하기를 불러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에게 동심의 순수함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연주한 삼각산 색소폰 앙상블의 감미로운 선율에서도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북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북한 예술단이 함께한 이번 공연이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작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지난 11월 1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해 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하며 공감 행정을 펼쳐왔는데요. 또한 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학습 모임 운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의왕시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2월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입니다. 영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지난 9월 영치 예고서가 발송됐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했거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횡성구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내 은빛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2019 은빛대학 연합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청춘을 즐기고 있는 관내 5개 은빛대학 어르신들의 연합 발표회가 지난 29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공근과 청일, 갑천, 서원, 횡성 은빛대학 어르신들이 참여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연합공연, 그리고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가 진행됐는데요. 어르신들은 그동안 은빛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그 은빛대학에서 라인 댄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한 한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르신들께 노래로 봉사하고 싶어요. 일단은 건강해지고 활발해지고 뭐 남 앞에 서서도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지도를 잘 해주셔서 노래교실 분들은 아주 활발하시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횡성 은빛대학 화이팅! 관내 은빛대학 어르신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2019 은빛대학 연합 발표회가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물론 새로운 노년 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뉴저지 대형 한인마트인 한남체인에서 평창군 농수산식품 판촉전을 열고 판촉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농수산식품 판촉전에는 황태, 메밀, 김치 가공품 등 40여 개 품목을 수출 판매했고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지속적인 물량 공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같은 날 평창군은 뉴욕 최대 경제인 연합회인 뉴욕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업무 협약으로 평창군 기업의 뉴욕 진출이 기대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판촉전을 통해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 변화와 현지인 마켓에 대한 수출 진출 확대 방안도 함께 살폈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평창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5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GIF가 지난 1일과 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대구의 대표 창업 행사로 전 세계 청년 혁신가와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경연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정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스타트업 오디션, 메이커톤, 아이디어톤, 루키 캠프 등 4개 분야 경진대회를 진행해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아이디어 실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 우승팀에게는 장관상과 대구시장상 등이 주어지고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후속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전시박람회, 혁신경진대회의 참가 기회도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참여와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메이커 체험존을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혁신기업관에서는 4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대사관 초청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포럼을 통해 각 국가별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7일까지 열렸던 외국인 투자 주간은 한국 투자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패키지형 투자 유치 행사였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을 방문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9개 국가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산업시찰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 명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첫 시찰지로 울산의 미래 신성장 산업의 주력이 될 테크노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수소 연료전지 실증화센터를 견학했습니다. 이어 울산을 전지 산업의 메카로 이끌 차세대 전지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울산시가 산업시찰 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울산의 다양한 강점을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대전시는 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11월 5일 시민의 힘으로 상생과 포용의 건강한 먹거리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대전 먹거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 정책 홍보, 업무 협약, 비전 선포, 대전 푸드플랜 수립 보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활성화와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한편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먹거리 종합 전략인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대전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증 로컬푸드 공급 확대, 대전 푸드플랜 연구 용역 수립, 대전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등 지속가능한 먹거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 청주공항의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동안 청주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행객은 13만 4,834명으로 전년보다 26.6% 증가했습니다. 국내선 여행객은 31만 4,527명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여름방학과 휴가 등 계절적 요인과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석 확대, 외국인 제주 여행 수요가 국내선, 국제선 여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제18회 성주산 단풍축제와 단풍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주산 단풍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석탄산업 희생자 추모제와 면민화합 민속경기 등이 진행됐는데요. 연계 행사로는 양송이 버섯 등 특산품과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미나와 우드버닝 등 체험 공간이 운영됐습니다.
다음 날 개최된 단풍길 걷기 대회는 청주산 자연휴양림 산책로에서 어린이를 위한 1코스와 성인을 위한 2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되면서 돼지고기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가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돼지고기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양돈 농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돼지고기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당장 우리 구내식당에서 주 2회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을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3kg 정도 이상의 고기를 직접 이게 판매도 하는 행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자 해서 이렇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시는 구내식당의 돼지고기 안전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다양한 돼지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구성해 주 1회에서 2회 이상 제공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아 무해한 만큼 국내산 우리 돼지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의 누적 발행액이 지난 10월 8일 기준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올해 발행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양산사랑카드는 출시 5개월여 만인 지난 7월 발행액 1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2개월여 만에 200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카드 발행 목표액을 3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에는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 금액 충전 시 지급하는 추가 포인트 혜택은 현행 10%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5%로 낮출 예정입니다.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이 국제교류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일본에서 열린 제25회 환동의 거점 도시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방중 일정에서는 투자 유치 협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요나고시에서 열린 제25회 환동의 거점 도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강덕 시장은 환동의 거점 도시 간 우호 경제 교류에 따른 발전과 전망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동의 건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산업,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환동의 시대의 핵심 주체로서 도시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동북아시아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매 결연 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올레그 구메뉴크 시장을 만나 우호 교류 및 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며 국제 협력 추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포항시와 블라디보스토크는 12월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의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관광과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류를 더욱 늘려나가는 한편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한 포스텍과 극동연방대, 포항 테크노파크와 루스키 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동연구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일본 방문에 이어 이강덕 시장은 중국 홍콩과 선전시 등을 방문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협의를 가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도시는 상호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포항시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우수기업을 위한 글로벌 거점 구축 및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31일에는 중국 허베이성 징먼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경제교류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은 포항의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인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해외 진출을 위해 중국 징먼시에 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포항시는 앞으로 두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 에코프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에서 생산하는 무주 반딧불 사과가 베트남으로 진출합니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무주 반딧불 사과의 수출 판로가 열렸는데요.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무풍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베트남에 보낼 무주 반딧불 사과 13톤을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사과농업 관계자 인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해외에서도 무주 반딧불 사과의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여세를 몰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갈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무역을 통해 총 30톤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으로 베트남 지역을 직접 방문해 사과 시식을 비롯한 판촉 행사와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주 반딧불 조합법인 관계자는 무주 반딧불 사과가 높은 당도와 단단한 육질 그리고 월등한 품질로 베트남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며 베트남을 가장 큰 시장으로 해외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옥구농민 항일 기념 행사를 통해 애국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가 5일 제92주년 옥구농민 항일 항쟁 기념 행사를 인피중학교 내 옥구농민 항일 항쟁 기념비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옥구농민 항일 항쟁 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임중 군산시장을 비롯해 유공자 후손 및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2주년 옥구농민 항일 항쟁 기념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재연 행사와 기념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념행사 및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펼쳐진 옥구농민 항일 항쟁 재연 퍼포먼스는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군산문화원 관계자는 항일 투사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이어받고 얼을 되새기는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임중 군산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고장 항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시민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가 정읍 라벤더 허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등 농촌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정읍시가 7일 정읍 라벤더 허브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라벤더를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조성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읍시와 정읍 라벤더 허브원은 농업관광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공유하고 허브원이 조성한 부지와 기타 시설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정읍 라벤더 허브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계기가 됐다며 라벤더의 가치를 꾸준히 홍보해 라벤더 테마마을로 다시 태어나 농촌 관광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브원 관계자는 시에서 필요한 농업, 관광, 축제에 대해 조성된 부지와 기타 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오전 6시 50분경에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서 버스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버스 대 버스 충돌 사고로 3명의 중상자와 9명의 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컨테이너에서 지난 5일 오후 12시 5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 박모 씨는 화재 현장 인근 주민으로 드럼통 옆 폐목재에 화염이 옮겨붙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길은 인근 이동식 화장실과 건물로 옮겨붙어 소방인원 47명이 투입돼 진화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포탄에 약재가 새어나와 약재를 마감 조치 후 15특수 임무비행단이 패탄했습니다. 포탄은 6.25 전쟁 때 사용하던 155mm 포탄으로 추정되며 포탄은 저장고에서 폭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